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K14 팀은 이제 저번에도 계획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의 임무 해석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다음 슬라이드부터 저희 학생들께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 박명준입니다. 오늘날 지구 관측 위성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됩니다. 보통 위성 사진이 필요한 분야에 지구 관측 위성이 찍은 사진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정찰, 환경이나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용도, 지도 제작 등등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특정 위치에 있는 표적에 대하여 해상도가 높고 지속적인 사진을 얻기 위해선 적게도 지구 관측 위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는 데에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관측을 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궤도를 디자인해서 인공위성을 띄워야 경제적일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특정한 궤도를 정의하는 수학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문학과 궤도역학에서는 궤도 요소라고 불리는 6개의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궤도 요소의 6개의 변수에는 이심률, 긴반지름, 궤도 경사, 승교점 경도, 근일점 평각, 진근점 이각이 있습니다. 이심률은 타원 궤도의 모양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긴반지름은 궤도 근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평균이며 이심률과 함께 타원 모양을 결정합니다. 궤도 경사는 기준면으로부터 궤도 평면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입니다. 지구를 공전하는 지구 관측 위성의 경우 기준면은 지구의 적도면이 됩니다. 승교점 경도는 궤도가 기준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지점인 승교점의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경도를 의미합니다. 근일점 평각은 궤도의 근점이 승교점과 떨어진 각도, 진근점 이각은 근점과 물체 현재 위치 간의 각도로 특정 시간의 물체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세요. 지구 저궤도 특성상 공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정 표적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길이는 궤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궤도 요소를 고려하여 지구 저궤도의 위성의 궤도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충북과학고등학교 임진혁입니다. 저희가 궤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툴키트라는 프로그램을 AGI에서 만든 위성 궤도 및 자세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STK 프로그램은 현재 산업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환경에서 우주항법이나 궤도 추정, 임무 수행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현실과 같은 비슷한 환경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기능의 경우에는 SDK 풀 버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풀 버전의 경우는 라이선스를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궤도 환경을 구현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궤도 요소를 이용해서 궤도상 물체의 위치나 속도, 이런 의미 있는 결과들을 산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그 궤도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 코드가 그 코드의 일부인데 관성잡촉에 대해서 물체의 위치나 속도를 구하는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원하는 궤도를 정의한 이후에 해당 궤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원서입니다. 지구를 따라 특정한 궤도로 움직이는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하늘에서 달이 떴을 때부터 질 때까지입니다. 달과 같이 인공위성도 지구의 특정 위치에서 관측, 즉 이와 통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 가능한 시간대를 타임 윈도우라고 합니다. 타임 윈도우는 인공위성의 사입각, 세타 타겟의 범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액세서블이라고 적혀있는 타겟에서 인공위성을 본다면 분명히 인공위성은 지평선 위에 위치할 것이고 이때 세타 타겟은 둔각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not accessible이라고 적혀있는 타겟의 경우 인공위성과 타겟을 잇는 직선이 지구 표면을 뚫고 지나가며 인공위성은 지평선 아래쪽에 위치할 것이고 이때 세타 타겟은 예각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타 타겟이 90도보다 크면 타임 윈도우 내에 있고 세타 타겟이 90도보다 작으면 타임 윈도우 밖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임 윈도우를 구하기 위해 벡터의 내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R 타겟은 지구 중심에서 타겟까지의 벡터를 말하며 R 새틀라이트 타겟은 인공위성에서 타겟을 바라본 벡터를 의미합니다. 내적하기 전에 이 두 벡터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5를 붙여주고 내적을 하면 세타 타겟은 다음과 같이 코사인 역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타 타겟이 90도보다 작으면 타임 윈도우 밖에, 90도보다 크면 타임 윈도우 안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이는 코사인 함수에서의 부호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사인 세타 타겟 값이 양수이면 세타 타겟이 예각이라는 의미이므로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이 값이 음수이면 세타 타겟이 둔각이라는 의미이므로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인공위성의 위치를 코드상에 구현해 놓고 R 타겟, R 새틀라이트 타겟 벡터는 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므로 타임 윈도우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이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에 따른 인공위성의 위치는 초기의 궤도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R 타겟과 R 새틀라이트 타겟 벡터도 변화하게 되고 타임 윈도우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즉, 관측 시간대 및 특정 시간 동안의 관측 가능 시간대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 궤도 요소를 동시에 바꾸어 세 가지 성능 지표를 서페이스 플롯을 통해 출력하여 그 경향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세 가지 궤도 요소의 짝의 조합에 대해 세 가지 성능 지표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근위점 평각과 궤도 경사, 승계점 경도와 근위점 평각, 궤도 경사와 승계점 경도에 따른 총 관측 시간, 타임 윈도우 간의 시간 간격의 평균, 총 관측 횟수의 경향성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 양준호입니다. 이제부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파이썬을 통해 뉴질랜드로 관측 목표를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출력한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입니다. 궤도 요소에 따라 총 관측 시간, 관측 횟수, 다음 관측 시작까지의 시간 간격을 말하는 TW간 타임 인터벌을 3천 그래프로 출력했습니다. 먼저 근일점 평각과 승교점 경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사진은 시뮬레이션이 출력한 총 관측 시간, 관측 횟수, 타임 인터벌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 타임 인터벌의 경우는 근일점 평각이 200도, 240도, 280도일 때 최소였으며 총 관측 시간과 관측 횟수에서는 불규칙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근일점 평각과 경사각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출력된 그래프 사진들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로는 경사각에 따른 결과의 경향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근일점 평각이 80도, 120도, 240도, 280도에서는 총 관측 시간이 가장 컸으며 근일점 평각이 120도, 240도일 경우에는 관측 횟수가 가장 컸으며 타임 인터벌이 가장 작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일점 평각은 120도, 240도일 때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승교점 경도와 경사각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로는 마찬가지로 경사각에 따른 결과의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승교점 경도가 80, 120, 240, 280도에서는 총 관측 시간이 가장 컸으며 승교점 경도가 120, 240도에서는 관측 횟수가 가장 컸고 타임 인터벌이 가장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승교점 경도는 120도, 240도일 때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그래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경사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해보기 위해서 승교점 경도와 근일점 평각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경사각을 병합시키며 총 관측 시간, 관측 횟수, 타임 인터벌의 그래프를 얻어낸 결과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총 관측 시간과 관측 횟수의 경우 경사각이 60도랑 120도일 때 최대였으며 타임 인터벌은 60도와 120도일 때 가장 작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사각은 60도와 120도일 때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얻어낸 최적 궤도 요소를 SDK 프로그램에 입력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사진은 프로그램 상에서 출력된 3D 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관측 목표를 뉴질랜드, 시뮬레이션 시간 범위를 일주일로 설정해 관측 시간표를 얻어낸 결과 총 관측 시간이 37,870초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사후 연구 계획입니다. 첫째는 인공위성 궤도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저희는 파이썬과 SDK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궤도 요소에 대해 궤도를 출력하고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를 통해 궤도 형태와 경향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관측 표적에 맞는 궤도 디자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뉴질랜드를 관측 표적으로 해 궤도 요소의 변화에 따른 총 관측 시간 등 임무 성능의 경향성을 파악해 최적의 궤도 요소를 얻어내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임무 성능 평가입니다. 얻어낸 최적의 궤도 요소로 SDK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제 환경과 가까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 계획으로는 뉴질랜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세 가지 궤도 요소를 한꺼번에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카이스트 9번 연구팀의 학생분들과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인공위성 궤도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어찌 보면 낯설거나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잘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어서 고맙고요. 저도 이 분야는 제가 잘 몰랐던 분야였는데 발표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카이스트 14번 연구팀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발표해주신 학생분들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은 순서가 정해져 있을까요? 네, 편하신 순서로 해주셔도 되고 발표 순서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발표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 먼저 우선은 제가 연구를 할 때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이런 물리학적인 연구에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고 낯설기도 했는데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라서 협업이나 연구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교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감 말할 때 혹시 고등학교랑 이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북과학고등학교 임준혁입니다. 네, 그럼 다음 학생 소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 박명진입니다. 이번 프리-URP를 신청하게 되어서 최적화된 궤도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파이썬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SDK 프로그램의 그 사용 방법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연구 결과로 어떤 궤도 요소가 관측하는 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 오한서입니다. 이전부터 항공이나 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프리-URP 활동을 통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SDK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특정 요소들을 변화시키며 이에 대한 경향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궤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이썬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처음 접해본 파이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양전입니다. 이번 프리-URP 활동은 제가 얻어가고 싶었던 경험과 지식을 만족할 만큼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보며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SDK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궤도역학 지식과 같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전문 지식들과 경험들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친구나 후배에게도 흔쾌히 추천해보고 싶을 만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도해주신 김성준 주교님의 소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항공과 박사과정 김성준입니다. 일단 저 한국에서 궤도역학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지식을 얻는 소스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 프리-RP를 통해서 좀 유익하게
좋은 지식들을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시국이 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직접 만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지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서 이제 좀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